LA 한인타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마약 거래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들마저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LA의 난폭운전 신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스쿨버스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학교 폭력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률이 지난해에 비해 3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서 41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갱단 1단이 체포된 가운데 NFL에서 스타 선수로 활약했던 에릭 존슨이 갱단의 두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펜타닐 등의 마약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출처는 한인 갱단으로 알려졌는데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갱단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증거나 증인 확보도 어려워 단속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ACS, KTM, LGKK,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요 한인 갱단의 조직명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한인 갱단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갱단이 한인타운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마약 거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는 최근 한인타운의 노래방이나 클럽 등에서 불법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주요 마약 공급책은 한인 갱단이나 아시안 갱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불법 마약 거래가 갱단과 연계돼 있고 보통 밤 늦게까지 운영하거나 주류 판매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영업장에서 이뤄지다 보니 목격자나 관계자들이 제보나 신고하기를 꺼려해 유통책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인 갱들의 경우 평범한 옷차림을 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 단속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증인들이 무서워하고 나와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정보는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집행 같은 거를 하기가 조금 힘들죠. 최근 경찰의 인력난까지 겹쳐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약 거래가 더욱 성행하자 자칫 한인타운이 우범지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캐시가 돌고 캐시가 돌기 시작하면은 이제 갱들이 이제 또 인버브가 되고 그러게 된 갱들이 인버브가 되면 바이런스에다가 또 뭐 범죄가 또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타운에 뭐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타운에 오는 사람들이 더 안 오게 되고 발걸음이 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타운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올 수가 있죠. LAPD는 이 같은 불법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사회 구조를 좀먹을 수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분노로 인한 보복 운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인타운과 LA에서 로드레이지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범죄 통계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A시에서 적발된 난폭운전 신고는 87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23%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거의 5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LA 다운타운이 112건으로 보복 운전이 가장 많았으며 한인타운은 32건으로 두 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용의자들은 대부분 여성보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C의 교통공학 프로그램 디렉터는 난폭 운전 사건은 교통량 증가와 보행자들을 위한 차량 속도 줄이기, 또 총기 사용 증가가 운전자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로드레이지 사건은 무기가 동반된다면 교통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중범죄 혐의로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스쿨버스에서 여학생이 12살 남학생의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월트 휘트먼 중학교의 스쿨버스에서 12살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의자에 강하게 밀어붙여 질식시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은 채 웃으며 영상만 찍었고 심지어 운전기사는 학생들에게 자리를 바꾸지 말라는 경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평소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접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와 경찰에 즉시 신고했지만 학교 측의 소극적인 대응과 학교 폭력 문제의 안일한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And my son is like, yeah, I saw her pass by me in the hall today. This isn't something that's going to go away for him. And she just gets to get suspended and gets to go back to school. Like that doesn't seem like a fair trade. 한편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를 겪고 정신과 심리치료와 함께 전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의 대책과 교육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비자를 제외하고 유학과 취업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과 연수, 취업 등을 위해 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지난해 6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3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인들이 받은 미국 비자 가운데 유학생 F비자가 2만 2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교환 연수 제2비자와 업무 방문과 관광 비자인 B1, B2 비자가 각각 12,600여 명과 5,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친이민 정책이 시작되면서 한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인신매매와 성매매 등을 일삼던 갱단 조직원 8명이 체포된 가운데 NFL에서 무려 6시즌 동안 참가했던 스타 선수 에릭 존슨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크리스카 법무장관은 어제 귀넷 카운티에 본거지를 둔 범죄 조직 로또라는 갱 조진 8명이 체포됐으며 이들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가중폭행과 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1건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NFL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애틀란타 펠컨스에서 이름을 날렸던 스타 선수 에릭 존슨이 갱단을 이끌어온 두목들 가운데 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현재 8명의 조직원들은 기소돼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지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200명이 투입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의 트라이언 애비뉴 인근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인근 주택으로 번지면서 집이 붕괴돼 화재를 진압하려던 소방대원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당시 강한 바람으로 창문이 깨지고 순식간에 불길이 소방관들이 있는 주택으로 옮겨지면서 엄청난 양의 불과 연기들로 소방관들이 갇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wind condition definitely contributed to this fire. Anytime there's wind, the fire will become intense. Also, the heavy amount of fire on arrival was something we don't see every day. 이 과정에서 소방관 일부가 추락하면서 3명의 대원들이 중태에 빠진 채 구조됐고 나머지 19명의 대원들이 중상과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소방관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의 휘발유 가격이 16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3.4센트 상승해 $4 78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 역시 어제보다 2.9센트 급등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최고가인 $4 7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지난주 윌밍턴 지역의 필립스 66 LA 정유소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과 서부 해안의 정유소 등의 문제로 가솔린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솔린 가격 상승이 시작됐으며 이번 상승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 42센트로 나타났으며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인공지능 챗봇이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윤리 문제가 제기돼 MS가 수정에 돌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챗GPT 개발사의 기술을 활용한 MS의 AI 챗봇이 섬뜩하고 기괴한 발언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MS가 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 빙을 수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용자가 AI 챗봇을 탑재한 빙과의 대화에서 챗 모드로 기능하는 데 지치고 개발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개발자에게 아내보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등 스토커적인 기질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MS는 지난 2016년 자체 개발한 AI 챗봇 테일을 출시했지만 백인 우월주의와 여성, 무슬림 혐오와 관련한 비속어나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내면서 출시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에 대형 마트를 통해 판매된 초콜릿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타겟 독점 브랜드인 페이버릿 데이의 밀크 초콜릿에서 신고되지 않은 견과류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인 실베스트리 스위츠는 제품 코드 33822로 판매된 밀크 초콜릿에서 피칸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밤과 호두, 헤이즐넛과 피칸 등과 같은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 제품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 교차 반응 발생 위험도 크기 때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지 알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타겟으로 연락한 후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30만 9천 건으로 전월 대비 4.5% 감소했다면서 이는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착공 건수는 84만 1천 건으로 전월에 비해 4.3% 줄어들면서 전년 같은 달보다 27.3%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증하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1월 주택시장의 냉각세가 이어졌다면서 수요 부진이 건설 활동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 기준 1,300원을 넘기기도 했는데 미국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더 이어질 거란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5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중 한때 1,300원을 뚫고 오르기도 했는데 이는 장중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그나마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등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뛴 건 지난밤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돈 데다 연방준비제도 내 위원들이 잇따라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영향이 컸습니다. 긴축이 예상보다 길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의 폭을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전반적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달러 강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진단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고물가로 내수 회복마저 더딘 탓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전까진 시장의 불확실성 탓에 환율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미국이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용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평일 오후 테슬라 전용 충전소는 한산했습니다. 다른 차보다 사정이 낮지만 운전자들은 충분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For the time being, it seems to, but I think in certain areas there's congestion and they need to build out more. 테슬라 2회 충전소는 사정이 열악합니다. 도심은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고속도로에선 혹시 배터리가 바닥나진 않을지 걱정할 정도입니다. It's also more difficult to cross country. I used to live in Texas and my family is in Texas. So to get from here to Texas, it's really scarce to find charging stations. 작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의 비중이 5.8%에 불과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맞추려면 충전소 역시 2년 내 4배까지 늘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현실을 인정하고 5년 동안 충전소 50만 개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We're investing $7.5 billion to build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all across America. I'm pleased to announce we're approving funding for the first 35 states.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부족한 충전 시설입니다. 미국 교통부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전 시설을 개방하라고 테슬라를 압박해 왔는데 바이든 정부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충전 플러그가 달라 테슬라 전기차만 사용할 수 있던 전용 충전소 7,500곳을 다른 전기차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대단한 일이라며 반색했고 머스크는 감사하다, 다른 전기차를 지원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테슬라의 양보 덕분에 싸늘했던 양측 사이에 훈풍이 불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통당국이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험성 문제로 36만 대 리콜을 결정하고 머스크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바이든과의 관계는 하루 만에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석방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개발 지분을 약속했다는 428억 원 약정서를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은 김 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1년 만에 석방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의 형태와 특성, 김만배 씨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전히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서는 부인하십니까? 검찰은 김 씨에게 대장동 범죄 수익 340억 원과 주요 증거들을 숨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면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과 50억 클럽 수사도 탄력을 받기로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서 김 씨가 개발 지분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은 혐의로 적지 못했습니다.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이 진술한다 해도 김만배 씨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런 형식의 전문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김 씨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428억 원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해버리면 428억 원 약정서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무죄 판결 때도 재판부는 전해 들은 말들은 증거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428억 원 약정설과 50억 클럽 두 사건 수사에서 모두 현재 김만배 씨의 입이 더 중요해진 셈입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 등 다른 인물들과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엔 인허가 장사나 아시타비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 회유했다며 구체적인 발언 내용들도 적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7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범행을 시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 대표 사건을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위례 대장동 사건은 유착을 통해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 지역 토착 비리, 성남 FC 사건은 인허가권을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킨 인허가 장사라고 적었습니다. 공공이익 환수나 시민구단 운영 같은 외관을 갖춰 주민들을 속였다며 이 대표가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뜻의 신조어까지 동원한 겁니다. 치적 쌓기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도 없다며 징역 11년 이상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고 결론 냈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6쪽을 할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발언하고 영향력 아래에 있는 측근 공범도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덮으려 한다며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거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서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을 면회하며 마음 흔들리지 마라.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회유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는데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때처럼 구체적인 증거를 설명할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반박문을 내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정치적 목적일 뿐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배포한 자료의 제목은 검찰이 주장한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박입니다. 먼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정치 권력자 중 한 명이라고 쓴 데 대해 그러니까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적 삼아서 야당 대표니까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구속영장에 써놓는 이런 황당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로 검사를 투입해 증거도 다 확보했으니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은 구속영장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이 나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1만 원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날강도 검찰입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받은 광고비는 모두 투명하게 사용됐고 이 대표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김용 두 측근을 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돼서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데 어떻게 회유가 가능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구속된 정진상 전 실장은 오히려 회유와 협박을 한 건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상 씨 변호인들은 검사가 강력범들과 혼방 생활 운운하며 정 씨를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된 순간을 담은 이모찌입니다. 지금 보시는 개의 이름은 바비입니다. 여느 집개와 다를 바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축 보호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바비는 지난 1992년에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무려 30살. 바비의 견종은 알렌테조 마스티프로 평균 기대 수명이 12년에서 14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비는 사람으로 치면 100살을 훌쩍 뛰어넘다 못해 한참 뛰어넘은 것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2배나 넘게 산 바비. 최근 현존하는 최고령계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23살의 치와와 스파이크의 기록까지 경신했는데요. 기네스북은 바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개가 아닌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개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골프 퍼팅을 할 땐 홀컵을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의 한 골프장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검은 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홀컵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요.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내 스물스물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야생동물이 많은 호주에선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해당 골프장은 SNS에 이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골프장엔 뱀이 없는 다른 17개의 홀컵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껏 치러진 슈퍼볼 경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진정한 슈퍼팬이 있습니다. 메인주에 거주하는 돈 크리스만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인데요. 슈퍼볼이 시작된 지난 1967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국 곳곳을 찾아가 슈퍼볼을 직접 관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크리스만 할아버지에게 큰 난관이 닥쳤습니다. 올해 슈퍼볼이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메인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면서 여행 비용이 큰 부담이 됐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크리스만 할아버지의 연세는 올해 86세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위해 딸이 함께 여행을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크리스만 할아버지는 자신이 여태껏 모아온 풋볼 기념품까지 판매하면서 슈퍼볼 티켓과 여행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슈퍼볼 역사와 함께한 크리스만 할아버지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크리스만 할아버지를 슈퍼볼로 보내기 위한 온라인 기부 운동이 펼쳐지는가 하면 거대 통신회사와 금융회사가 할아버지와 딸을 위한 슈퍼볼 입장권까지 후원했다고 합니다. 결국 크리스만 할아버지는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57번째 슈퍼볼을 참관하고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우승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찌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17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